이번 콘텐츠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9301번 버스는 하남과 서울을 이어주는 전통 노선 중 하나인데요. 첫 차부터 심야때까지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4번 버스는 본래 양주시 송추에서 출발한 노선이었지만 장거리 노선 단축 등의 정책으로 경기도 구간 대부분이 단축된 안타까운 노선입니다. 양주에서부터 탈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8번 버스는 본래 471번 버스에서 분리 신설된 노선인데 초반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꾸준히 정착에 성공한 노선입니다. 꾸준히 이용객을 늘려온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2A번 버스는 702B번 노선과 함께 고양 용두동 차고지의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양시로 연장된 노선인데 노선은 길어지는데 증차를 못해 배차 간격이 많이 벌어진 노선입니다. 그래도 고양시로 연장된 만큼 타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603번 버스는 서울 도심 구간보다 양천구 구간에서 이용객이 많다고 알려진 노선인데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 이 노선을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702번 버스는 은평구 내부 이용객부터 해서 지하철이 부실한 구기동, 부감동 쪽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지하철이 부실한 구기동 구간 구경을 위해 이 노선을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1102번 버스는 의정부에서 서울 도심을 이어주는 최초의 직행 좌석버스 노선으로 107번 버스와는 달리 서울 시내 정류장이 적어 쾌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버스 노선 나중에 타봐야겠습니다. 702B번 버스는 702A번 노선과 함께 고양 용두동 차고지의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양시로 연장된 노선인데 노선은 길어지는데 증차를 못해 배차 간격이 많이 벌어진 노선입니다. 그래도 고양시로 연장된 만큼 타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702A번 버스는 노선 연장 이전에는 짧은 배차 간격으로 이용객이 상당한 노선이었으며 현재는 노선 연장으로 배차 간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 다니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701번 버스는 2004년 대개편으로 신설된 간선버스 노선 중 가장 먼저 은평 뉴타운을 들어간 버스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 역시 타보고 싶습니다. M5107번 버스는 이용객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M버스입니다. 이용객이 너무 많은데 정작 2층 버스가 없습니다. 이용객이 매우 많다 알려진 이 노선 나중에 타봐야겠습니다. 261번 버스는 기종점 근처 구간에서 굴곡이 심하다고 알려진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구간은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종점 근처 구간에서 굴곡 심한 이 노선 나중에 타봐야겠습니다. 103번 버스는 장위동 고개의 급경사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요새는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나중에는 고상버스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상버스 천국인 이 노선 나중에 타봐야겠습니다. 709번 버스는 노선의 대부분이 701번 노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701번 따라쟁이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701번 따라쟁이 노선 타봐야겠습니다. 702B번 버스는 고양용두초등학교 경유를 제외한다면 702A번 노선과 완전히 동일한 노선입니다. 나중에 702번으로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통합되기 전에 꼭 타보고 싶습니다. M6724번 버스는 두 지역의 연세대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에 무려 수소정의버스가 다닙니다. 나중에 수소정의버스가 다니는 이 노선 타봐야겠습니다. 7021번 버스는 7017번 노선과 기종점이 완전히 같은 노선입니다. 물론 중간 경유지는 다르지요. 이 노선 기종점이 같다는 7017번과 함께 타봐야겠습니다. 262번 버스는 한때 여의도 구간 회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는 해결된 노선입니다. 이 노선처럼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노선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여의도 구간 회차 문제가 해결된 이 노선을 타봐야겠습니다. 7024번 버스는 운행 계통이 특이한 노선 중 하나인데 봉원사 서울역, 봉원사 신촌역, 봉원사 순으로 운행합니다. 봉원사 언덕 단독 구간 때문에 고정 이용객이 있다고 합니다. 운행 계통이 특이한 이 노선을 타봐야겠습니다. 7017번 버스는 앞서 언급한 7021번 노선과 기종점이 완전히 같은 노선입니다.
7017번이 서울로 7017 아래를 지나가다니 특이합니다. 이 노선을 나중에 타봐야겠습니다. M4130번 버스는 동탄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첫 번째 노선입니다. 그만큼 이용객이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노선을 타봐야겠습니다. 603번 버스는 당산역은 양방향이 동시에 경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당산역에 가서 603번이 방향별로 동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한 M4130번 버스가 동탄이 신도시를 경유한다면 M4108번 버스는 동탄 1 신도시를 경유합니다. 동탄 1 신도시에 많은 이용객들을 태우는 노선입니다. 나중에 이 노선을 타봐야겠습니다. 7021번 버스에는 BYD 이버스 11 차종이 최초 도입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차종을 타본 적이 없어 타보고 싶습니다. M511번 버스는 광교 신도시에서 서울의 다리 광교를 이어주는 노선들 중 하나입니다. 광교에서 광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M511번 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광교 신도시에서 서울의 다리 광교를 이어주는 노선들 중 하나입니다. 광교에서 광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704번 버스는 북한 산성을 지나는 노선들 중 하나로 북한산 등산객들이 많은 노선입니다. 등산을 한 지 오래돼서 나중에 등산하러 가고 싶습니다. 708번 버스는 한국 BRT 회사 노선들 중 심야버스를 제외한다면 2010년대 이후로 신설된 최초의 노선입니다. 702A번 버스는 차고지 문제로 인해 노선이 연장된 이후 도라울지구에서 배차 강역이 가장 짧은 노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진운수 소속 노선 하나가 원당으로 연장된다고 하니 앞으로 도라울지구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날에 있었던 여행기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